자, 안녕하세요. 17차 시 2학년 미술 17차 시입니다. 자, 자화상 파트 3고요. 방금 전에 이제 파트 2를 보고 오셨을 겁니다. 파트 2는 우리 학교에 오신 교생 선생님이 녹화에 함께 참여하셨고, 그리고 편집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마 효과음 같은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넣어서 재밌게 편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트 3는 소토벤 선생님이랑 김지혜 선생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파트 2는 이제 동영화 부분을 함께 했고요. 파트 3는 저번에 15차 시의 고호까지. 자, 고호 뮤지엄. 근데 동생이 물감 재료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계속 궁금해 줬어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고흐랑 그 동생이랑 태호. 태호랑 네, 편지도 그렇죠. 자주 받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해서 나갑니다. 음. 생활비도 주고 태호가 동생이 우애가 좋네. 재료도 주고 태호는 그 그림을 팔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팔렸어요. 네, 그 당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훌륭한 명작이 지금 네덜란드 고흐미술관이 한 7, 8층 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자기 그림을 직접 한 게 단 한 점이에요. 한 점. 그 한 점이 1888년에 그린 붉은 포도밭입니다. 뭐 어떤 걸 팔았죠? 그게 태호한테 물어봐야 돼요. 태호! 태호 이 어디 작품이다, 이 갔네? 작품. 아, 이 작품만 팔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 붉은 포도 감상하겠습니다. 이 작품이죠. 그게 태호한테 물어봐요. 태호! 태호 어디 갔네? 이 작품. 아, 이 태호가 오늘 작품만? 자주 등장하네. 그러니까 아, 태호도 동생인 입장에서 계속 형이라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려니까 힘들었겠지만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들죠. 형이가 계속 돈 대주고 여러분 방구석에서 맨날 그 스타 하고 있는 형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네. 근데 형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막 영웅이야. 이런 전술을 썼던 사람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네덜란드 대표, 유럽 대표가 되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세요. 맞아. 잘하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자, 고흐 그림을 감상을 했고요. 고흐의 자화상. 고흐는 자화상을 여러 작품 그렸습니다. 고갱 보겠습니다. 오, 멋있다. 고흐가 좀 멋있다. 나이 들었을 때 작품입니다. 수염도 길어. 그럼 아까 그 귀 자른 거는 젊을 때인가요? 이것도 아니 더 나이 들었어. 그렇죠. 네. 귀는 왜 잘랐나요? 고갱과 화실 같은 아틀리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 다툰 다음에 자기 화를 못 참고 잘랐다고 하는 설이 있고 고갱, 이 쓰리 같은 말 하다니, 팍! 이렇게. 어머, 자기. 그런 설이 있고 뭐 술 먹고 넘어지다가 뭐 다쳤다 이런 말도 술이 있고. 문제야, 술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떠오르게 해. 후후후.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2학년들이 봐도? 저희는 술 안 알아서 먹었습니다. 편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고갱이 등장했습니다. 고갱. 고갱은 고흐랑 같은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고, 고갱은 고흐랑 싸운 다음에 그 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건너갑니다. 오. 타히티 섬. 심하게 싸웠나 봐요. 네, 그 갱이잖아요. 갱은 아니에요. 그냥 고갱이. 설마 했는데 옆에 설마가. 그래서 난 고갱이 그 고흐를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갱은 갱이 근데 아니에요. 표정 보니까 되게- 시비 엄청 많이 걸게 생겼어. 까불게 생겼어. 맞아. 엄청 시비 걸게. 얄밉게 생겼어. 야, 네가 그림을 그려? 맞아. 이거 지나가던 걔도 그리겠다. 이럴 것 같아. 맞아. 둘이 성격은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응. 왜요? 왜냐면 인상주의 학우들이 개성이 다 강하거든요. 근데 고흐는 조금 잘 삐질 것 같아. 좀 내성적일 것 같아요. 내성적이 좀 맞아, 잘 삐질 맞아. 것 같아. 이 사람은 얘는 좀 막말할 것 같아. 외향적일 것 같고. 아무튼 둘이 다 고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친했으라고 생각을 해요. 고, 네. 흑자, 고갱, 고흐. 갱짱. 나 고지혜. 고세원.
고등어 잘 어울린다. 말도 안 되는 고시 돌림입니다. 고등어도 있는. 자, 고갱 나옵니다. 고갱은 자, 타이티 섬에 가서 오랫동안 작업. 네. 천사인가요? 링이 있네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고갱은 후기 아. 성지 화가이지만 이런 작품이 나중에 그 입체주의 작품에도 영향을 아. 미쳤어요. 네. 나 알았어. 고갱이 하도 싸가지 없게 구니까 사람들이 쟤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난 사실은 천사야 하면서 하면서? 자화상으로 자기 오. 머리에 천사를 다 아, 맞네 일리가 어. 있네요. 그쵸? 역시 천재예요. 그랬을 것 같아.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다빈치 작품 잠깐 보겠습니다. 다빈치의 연필 습작 자화상입니다. 다빈치 작품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런 연필화만 왔더라고요. 그게 한 몇 년 전이고 한 10년 전 같은데.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예술의 전당이 아닌 것 같은데 서울시립미술관이었나? 하여튼 가서 봤는데 연필화만 와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 라파엘로의 자, 뒤로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알브레이트 뒤로.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었을 때 27살. 수영을 들으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도 옷이 이쁘네. 예, 이분이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예. 좀 드러내고. 예. 음. 취향 좀 희한하네. 수영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네. 지금 내 나이랑 똑같은데. 그러게. 동갑이네. 27이네요. 예. 동갑이네. 나는 똑같은데 나도 수영이 기르니까 네. 27, 그래도 27 보이는데. 이런 수염을 길러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계약하면, 등교 계약하면. 자, 이거는 이제 2년 29살 때. 예. 손이 돈을 좀 이렇게 벌었나 봐요. 모피코트를 입었네.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피코트를 하나 사입었습니다. 멋있어요. 예.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폴바인. 저 뒤로의 자화상을 이제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뒤로와 윤뒤로도 있습니다. 수염을 기른 게 같아서 이렇게 배치해왔습니다. 이제 홀바인 작품 보겠습니다. 네. 자, 홀바인은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죠? 아, 뱅! 이태원 클라스의 아, 뱅이에요. 그 머리. 헤어스타일. 세로이 머리예요, 여러분. 세로이 머리. 세로이. 앞서갔네. 홀바인 앞서갔네. 역시 예술관 다르다. 상상도 못했다. 요즘 지금도 홀바인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이름이 메이커. 물감 상표 중에 홀바인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 홀바인 물감이 전문가들이랑 또 입시 미술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3 때 너도 나도 홀바인 물감을, 수채화 물감을 산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격이 뭐 2배가 아니라 한 대여섯 배 비쌌어요. 신한 우리 국산 물감보다. 근데 이제 발색이 좋다고 입시 시험 그 그림은 발색이 좋아야지 채점하는 교수들 눈에 잘 띈다고 막 너도 나도 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제였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쌌고. 그래서 저는 그냥 쓰던 거 쓰자. 익숙한 거. 그래서 그냥 국산 신한 물감으로 그려서 합격했습니다. 명필은 붓을, 재료를 탓하지 않죠. 이제 루벤스 작품입니다. 루벤스, 바로크 시대 화가죠. 루벤스. 멋지게.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창백하네. 그러니까 화실에서 맨날 그림만 그렸던 사람 같아. 이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 때는 관찰력 그 대박. 이게 유화 물감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유화 그림입니다. 유화 물감을 이렇게 나이프로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이제 붓으로 또 한번 섞어서 색칠하는데 물감 섞는 나이프로 배고플 때 그걸 또 빵을 베어 먹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따끈하게 그냥
왜냐면 그 물감을 아주 세제로 깨끗이 안 닦고 그냥 붓으로 아니, 붓이 아니고 나이프로 그냥 이렇게 작업실에 딱딱 물감만 덜었는데 딱. 그래서 그 예술가들 옷이 뒤로 더럽구나. 네. 근데 옷이 들어온 건 괜찮아요. 그거 좀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나이프에 그 물감 기운이 있는데 그걸로 빵을 베어 먹으니까 물감에 있는 독성을 먹은 거예요. 어머머머. 네. 근데 그 물감은 그때는 천연 물감이거든요. 물론 그러게. 화학 물감도 안 좋지만 천연 물감 중에서는 뭐 납 성분도 있고 어머. 카드뮴 성분도 있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썼는지에 따라서 근데 수은을 막 먹었단 어머머. 말이에요. 납도 먹고 어머머. 모르니까. 어떡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얀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다. 그때 화가들이 빨리 죽은 화가들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렇게 물감을 가까이 하고 냄새 맡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빨리 위생에 죽은 문제가 있었구나. 네, 그때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자, 벨라스케스 화가입니다. 벨라스케스. 아니 수영이 근데 특이하네. 화가들은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요 모두. 웃고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네. 맞네. 옛날에 이게 컨셉이었나 봐. 그런가 봐. 그게 좀 권위 의식이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네. 세 보이려고. 화가라서 화가 난 건 아니고 좀 바로크 시대가 좀 장중하고 웅장하고 남성적인 유형의 그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네입니다. 마네. 마네도 마네. 엄청 유명한 화가인 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네는 이제 모네랑 같이 활동을 했고 인상주의 작가입니다. 와, 근데 얼마에 낙찰됐다고요? 393억이요? 대박.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비싸죠. 와. 마네랑 모네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 대접을 받았고 네. 이 후손들이 덕을 많이 봤죠. 그랬겠다. 조상을 잘 둬서. 이제 피카소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피카소. 이 작품은 14살 때 그린 피카소의 자아상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피카소 하면은 난 그 그림밖에 몰라요. 이렇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게르니카? 그림들이 따로따로 예. 있는 거. 예. 염소 있고 몸머리 있고. 난 우는 여인. 그것도 우는 유명하지. 여인. 이게 다 미술책에 여러분들 미술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우는 여인이랑 비슷해. 똑같아.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게르니카라 이게 전부 다 이게 1910년대 그때 그린 작품들이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게르니카가 그 게르니카 그 뭐 스페인 내전 아닙니까? 오. 모르는 게 없어. 네, 맞아요. 스페인 내전을 그린 거고 또 아비뇽의 처녀들 그것도 교과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성 4명이 이렇게 누드화를 그렸는데 오 여기 나오네요 마침 네, 그림이. 네. 와우. 근데 보면은 뭐 눈이랑 코랑 뭐 입이랑 이 전부 다 보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입체주의의 시작이다. 맞아.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멋집니다. 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화상은 그 훨씬 이전 청색 시대 피카소가 10년 단위로 시대가 바뀌는데 청색 시대 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피카소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아니야 어렸을 때. 여러분 피카소의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 이상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 사람 젊었을 때 10대 때 엄청 똑같이 그리는 그림을 네. 잘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 피카소의 아버지도 화가였는데 아버지가 10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그림은 네가 그려라. 나는 너를 후원하겠다. 오.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잘 그린다고 화가인 아버지가 판단을 하고 이제 피카소를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청색 시대는 이 발경이 파란가요? 그래서 청색 시대라고 합니다. 아. 푸른기가 많아요. 표현실주의의 적인 작품도 있고 입체주의 작품도 있고 표현주의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런 시대의 작품들을 다 섭렵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근대의 여러 가지 경향을 다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누구예요? 피카소. 와우. 피카소. 색연필로 그린 것 같아. 이거는 콘테라고 크레용 비슷한 재료로 그렸어요.
이 작품은 파스텔로 그리고요. 이건 피카소의 자화상 작품. 15살에 그린 겁니다. 이거는 16살에 그린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이건 그 이후에 청년기, 장년기 때 그린 자화상들이고, 왼쪽 그림은 이제 입체주의를 시작할 자화상입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고 입체적인 작품을 그립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뭉크의 작품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뭉크네요? 이제 이 뭉크입니다. 뭉크 제일 유명한 그림 그거 뭡니까? 절규. 이거 그렇지, 아닙니까? 해골이 이러고 있는 거죠. 절규. 너무 이거 그림도 너무 좀 무서워요. 이거는 이제 저승에서래요. 자화상을 저승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저승에서. 예. 멋있죠? 무서워. 불이 막 있고. 아니 무서워. 아, 저는 멋있습니다, 이거. 뭐 뭐 무서워. 있어 보입니다. 불 앞에 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겠다. 저승? 무서워하지 않겠다.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뭉크가 표현주의 대표가요, 표현주의. 그래서 자기 내면과 심상을 응. 강렬하게 와. 표현한 작품. 대학원 때 오슬로를 갔는데 이 절규를 보려고 5시인가? 하여튼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5시 1분에 가서 그 오슬로 미술관에 입장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 멋있어. 샤갈입니다. 샤갈 초현실주의 작가고 네. 현실을 이제 초월한 게 초현실주의죠. 네, 그래서 현실을 초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의 사람은 없죠.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쪽에서 어느 면에서 엄청납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에 기억자 이것도 있고 네. 소 갑자기 나오고 여기 갑자기 막 뭐가 궁이 있고 네. 여기 에펠탑인지 뭔지 있고 네. 갑자기 여기 손가락 7개 막 난리 손가락 났어. 7개? 어머머, 진짜잖아. 응. 아주 눈썰미가 뛰어납니다. 네, 맞아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들을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그러고 이게 발생한 게 1918년, 9년 요때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914년부터 19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유럽에서 전쟁이 났는데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일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다치면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고 중립국 어디죠? 어려운데 몰라요. 근데? 중립국 중립국이 스위스. 어딘지 알아요? 스위스입니다. 네. 중립국 스위스로 다 피신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직군이 화가였어요. 아. 조각가, 화가, 건축가, 문학가. 와. 왜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은 유럽은 문화가 그 정신, 예술 뭐 그런 걸 높이 쳐줍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화가, 이름 없는 화가도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그 맨 옥상층을 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옥상층에는 그 위쪽에 다락방 같은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화가 아틀리에로 쓰라고, 공짜로 쓰라고 그러건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파리 미술가 협회에 들어간 화가 회원들한테는. 유럽의 문화입니다. 예술가들을 숭상해주는. 그래서 예술가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중립국으로 대피를 시켜서 안전하게 있어라. 그리고 그 와중에 거기에 대피해 있던 예술가들, 화가, 조각가, 문학가, 건축가, 뭐 소설가,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다다이즘 선언을 하고 1919년에 그리고 1918년에 브루톤 같은 이제 화가들이 화가랑 소설가들도 같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반전쟁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화상을 그린 거고요. 잘 그렸죠? 연필로만 그리도록 했습니다. 칼라로는 하지 않고. 근데 연필로 그렸는데 잘 그렸죠? 꽤. 네.
이거를 계약을 하면은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오면 좋겠어요. 스케치를. 그럼 그 스케치한 거를 그대로 그려도 좋으니까, 그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하는 거랑 안 해보고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또 격주 등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지를 이 아래에 넣어 놓을 테니까 그 화면에다가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얼굴, 뭐 정면도 좋고 측면도 좋은데 스케치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왼쪽은 칼라를 넣은 거고 오른쪽은 연필로만 그린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자, 이 자화상 수업은 파트 1, 2, 3 해서 이제 3시간짜리 온라인 강의를 했고, 오프라인 등교를 하면은 바로 수행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이제 스케치한 것을 가지고 등교를 해서 미술 첫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교 계약을 하면은 우리 캘리그래피도 있고 팝아트도 했는데 자화상을 먼저 할 겁니다. 자화상 스케치한 것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